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시려고 이제 문의를 하신 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제 세력주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격의 강의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그런 것을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중에서도 하나 또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강의에 3대 이제 중심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M. 자, 영어로 이제 약자인데요. 이제 메서드, 예, 방법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기술, 예, 뭐 차트를 해서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니, 돈,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예. 마인드는 뭐 마인드죠. 네. 자, 이게 이제 3대 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을 강의하는 내용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샘플로 이 마인드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강의 중에서 하나를. 자, 마인드. 저는 주식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하나로 저는 이렇게 뭐랄까 흑백 논리를 좀 싫어하는데요.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음, 그냥 주식 시장이 흑이다 생각해도 되고요. 백이다 생각해도 돼요. 단지 이제 그 기초에서 그거에 관련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뭐냐면 주가는 예상이 가능한 거냐? 주가를 예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주가는 예상하는 거 아니야. 맨날 막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예상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뭐냐면 주가는 예상이 가능하다. 자, 보통 뭐 주가 예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상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데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미 그냥 다 결정되어 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결정된 운명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 아니다. 그때그때 내가 어떤 상황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다. 자, 이 논란들이 뭐 계속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주식에 한번 귀결시켜 보자면, 주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나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내 의지대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나는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고 싶고, 이건 그때그때 내가 럭비공처럼 랜덤하게 미래가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주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결정론 쪽에서 보면은 뭐냐, 주가는 일정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다. 이게 이제 운명론, 결정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자기 자신의 뭐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걸로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자, 술을 파는 바가 있어요. 뭐 칵테일도 팔고. 근데 그런 바의 인테리어를 보시면 대부분 좀 어두컴컴하고 좀 푸른 빛이 막 돌고 푸른 간접 조명 같은 거 많이 있고. 근데 사무실 같은 데 보면 하얀색 천장에 예, 하얀색 조명에 깔끔한 뭐 이렇게 책상들이 있고 그렇게 사무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그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약간 어두컴컴하고 간접 조명이 있고 푸른색 계열의 이 빛 아래에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그 심리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어떤 심리학이죠.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이렇게 연한 하늘색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색깔을 봤을 때 이제 안정적인 심리를 이렇게 띠게 된다. 근데 정신병원에 막 빨갛고 막 초록고 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흥분되게 그런 색깔을 칠하지 않죠. 이것만 봐도 뭐냐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길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것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런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나는 항상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5명, 6명은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뭐 그때그때 그냥 정말 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뭐 그냥 랜덤하게 그냥 내 맘대로 막 움직인다 주가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심지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럼 이게 나스닥의 의지일까요? 나는 계속 오르고 싶으니까 오르는 거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의지대로 오르는 걸까요? 근데 이 결정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의 영향으로 그 원인이죠. 이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서 연구가 되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원인을 탐구하는 거예요. 주가 탐구를 할 때. 자, 그렇다면은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식 공부의 이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랜덤하게 나오는 게 주가다. 예상하는 거 아니다.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주식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결정되어 있다. 어떤 결과는 그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주가를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건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95% 아니다. 한 98% 확률로 이 나스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나중에 20년 후에 오늘 말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98%의 그 뭐랄까요? 98%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 지수 ETF인 QQQ를 사서 종목들은 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뭐 애플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종목이 1등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미래의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랜덤하지 않고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주가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미래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런 결과 자체도 이제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의 근원이 되는 근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계속 오르기만 하지? 이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돈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물건인 이 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건인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원인을 모르면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을 알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너무나 깊은 저가 매수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주가는 우하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계속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나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떨어졌을 때나 그 다음에 많이 올라서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코로나 때도 그래요. 이건 뭐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왜 떨어졌을 때 매수를 못 하냐면 근데 이번만큼은 그 법칙을 깨고 그냥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원인을 알면은 그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일직선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동안 계속 그래 왔는데, 예,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았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계속 상승하면 어쩌지?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근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정말 기세등등하게 2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봤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그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 주가가 이렇게 직선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무슨 이렇게 뭐 눌림목이나 무슨 뭐 타겟 프라이스 산출 방법이나 그런 그 뭐랄까 좀 테크니컬한, 예, 기술적 분석, 차트 이렇게 그림 이렇게 쫙 그려놓고 뭐 N자형 뭐 이렇게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강의에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아까 제가 방법이라는 기술, 예, 이 방법이라는 섹터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섹터, 이 방법, 돈은 사실 이제 자산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예. 오늘은 제 마인드 강의 중에서 이것이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예. 그리고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승 N자형 패턴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뭐 전고점 돌파, 뭐 신고가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어떤 매매들을 할 때 그 기술적인 매매에는 항상 철학적인 기반이 있고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이 주가는 파동을 그린다. 뭐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이게 직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직진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러면은 누가 주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쭉 내리고 내리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냥 직선으로 오르고 이러면은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들 돈 벌고 공장 가서 일할 사람은 없어지겠죠. 예, 다들 그냥 부자가 되겠죠. 예, 다들 돈 벌기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가는 듯 하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테슬라 주가도, 예,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겠지 했는데 더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의 어떤 지평을 넓힌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장 초반 모습은, 예, 어제와 비슷할 거예요. 예, 이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주가를 봤을 때, 상승하나?
하면은 하락하고, 하락하나 하면 또 상승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면 이때 매수하신 분이 그 다음에 수월하게 돈을 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저항을 막 이제 돌파하고 장 초반에 밀렸는데 이걸 말아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쫙 몰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나도 가서 한번 매수해 볼까? 오, 위로 이렇게 돌파되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10%나 20%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합니다. 예. 이거 이렇게 매수해갖고 이렇게 돈 벌면은 누가 주식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이 어려워야 된다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이거 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더 갑니다. 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더 안 떨어지고 여기서 좀 약간 올려도 끝나겠지 하면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에서 한 발짝 더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훈련과 노력과 또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이제 주식 세계에 보면은 주식 시작한 지 뭐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또 오래 됐는데도 수익을 계속 못 내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이게 어떤 뇌 구조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좀 발을 디딜 때 좀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이 바로 잘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주식시장에 발을 디딜 때부터 조금 좋은 방향 쪽으로 좀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어떤 코스를 겪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먼저 이렇게 발을 디딜면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코스, 이제 비슷한 코스를 사람들이 겪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이렇게 경과가 돼도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구조거든요. 그래야만 또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수월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감사합니다.